예, 정준진 박사님. 예, 네. 지난 시간에 그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까지 우리 들어봤네, 그죠? 예. 예. 이번 시간에 그러면 미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당시 이제 미국으로 하와이로 가게 되는,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예. 미국 중앙정보국, 예. 그러니까 이제 약칭 영어로 CIA라고 CIA, 하죠. 예. 미 CIA 한국 지부장이 한국 지부장. 자기가 예.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망명을 지원했다, 예. 주선했다, 어허. 그런 기록을 예. 남긴 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국민들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 CIA 4.19 때 미 CIA 한국 지부장이 피어 더 실바. 피어 더 실바. 피어 더 실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3년도에 그 CIA 은퇴하고 나서 서버로자 하는, 이게 서버로자가 이태리 말인데, 서버로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보면은 4.19와 5.16 때 미 CIA 한국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겪었다. 그 다른 뭐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회고록이라 하는 거 보면은 대개 그 당사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미화해서 그렇죠. 과장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미화하고 과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을 현대사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실바가 회고록에 남긴 그 내용 가운데 그 이제 이승만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8일 날 이화정으로 계셨는데 그 이화정으로 온 것이 있지만은 이미 민심은 막 덜컥히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막 비난 이런 게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실바가 내가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망명을 주선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4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이제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데모대가 이제 막 경무대로 몰려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실바는 경무대 바깥에서 그 데모 상황을 쭉 주시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평소에 장명 부통령하고 그리고 저 김정열 국방장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정열 장관은 그 경무대 내에서 그 있었는데 하도 그 있으니까 그 경무대 내에서 노니까 바깥의 상황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데모대가 막 침입하려고 들어온다. 이런 건 알고는 있었는데, 긴급 자기가 이제 실바가 바깥에서 볼 적에, 야, 이거는 긴박한 상황인데, 조금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일 장관한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실바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김 장관 지금 바깥 상황을 알고 있느냐. 지금 분위기 험악하다. 이 데모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데모대에서 이승만을 잡아서 교수에게 차라 이런 구호가 막 난무하고 있다. 그게 지금 대통령하고 당신도 그래서 지금 경무대에 남아있다가 데모대에 맞아 죽는다. 빨리 피해라. 지금 피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경무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야 될 상황 같다. 빨리 주한 미 대사가 그때 메카나기인데, 메카나기 그 대사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라. 이러니까 이제 김정일, 뭐 7반어, 이제 김정일 장관이나 대통령이 좀 불행한 사태가 올까봐 제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 장관이, 이 실바 기록에 보면 김 장관이, 그렇게 분위기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난다, 빨리. 2시간, 내가 볼 때 2시간 내에 대통령하고 내각이 사퇴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몰살될 수 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김정일 씨가 그 실바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 측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니까 미 대사하고 미 8군 사령관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도 우리 이제 아직까지 일부 작전권 남아있지만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 8군 사령관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하고 실바하고 세 명이 좀 더 넘어졌겠다 경무대로. 그러니 이걸 이제 결심이 선 상태였죠. 해야 하겠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주한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은 네걸루더였는데 네걸루더. 맥그루더. 예, 맥루더. 뭐 그 당시 분들은 네걸루더 옛날식 보이지 그죠? 네. 요새는 맥루더에 갔긴데. 예, 그 뭐 대사도 맥락이 뭐 이렇게 줄지되는데 맥하나게. 그리고 실바 이렇게 이제 경무대에 들어갔답니다. 일본식으로. 예, 경무대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보고 내 하야 하겠다. 이래서 미국의 입장을 듣나 이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 그 워싱턴 그 말씀을 했었지. 그 당시에 메카나기 대사가 하야성명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각하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장관이 옆에서 보니까 그 이거파사하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실바의 책에 보면은 하야성명은 진정 정치가 담은 것이고 현재 상황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김준일 장관의 그 표현을 보면은 그 각하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인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영어를 잘하시니까 다 알아듣죠. 우리 천장을 보면서 저 친구 저거 무슨 장크대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급상황에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김정주 국방장관이 지금 대통령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하신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일어나시면은 그 하와이에 그 당시 미국 육군 종합병원이 트리폴로 종합병원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일정 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겠습니까? 이러니까 메카나기가 그거는 미국에서 도와드리겠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남쪽 선물을 불러 그걸 이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결정이 된 거죠. 미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실바는 돌아와가지고 워싱턴에 이렇게 합의해야 됐다. 그래서 자기가 볼 적에는 대통령만 하와이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영부인께서 프란체스카 여사도 위험하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도 하와이로 같이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다. 이건 이제 김정일 장관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정일 장관이 대통령이 떠날 날짜하고 시간을 통보해줬다. 이건 이제 극비리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통보해준 날짜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떠난 날이 1960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오고 나서 한 달쯤 있다 떠난 거죠. 그래서 이때 떠날 적에 극비리에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 그 보도가 됐어요. 떠났는데 이제 특종을 경향신문에서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갔다가 차가 주권이가 따라가서 그 특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떠난 게 보도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면은 이제 계속 이승만 정적이었죠. 장면은 담화를 발표해서 이승만 탈출의 경위와 진상을 밝히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떠난 거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혁신계열 정당의 윤길중이라고 사회대정당의 그 간사도 지금 달아나는 것은 애국 애족의 기만성. 그러니까 대통령은 애국 애족했는데 이렇게 기만할 수 있나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야당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바가 자기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추천했다.
기록을 남겼는데, 근데 이제 이 CIA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여담으로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그 당시에 CIA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 실바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6.25 전쟁 이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휴전이 끝나고 어느 날 이제 CIA에서 서해안에 그 말하자면 뭐 대북 침투시키는 요원양수 이런 거에서 훈련소를 운영을 했는데 그 섬에서 훈련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 휴양을 차기 위해서 서해안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섬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IA 요원들이 보니까 훈련 중인데 선박 하나가 막 그 신호단하고 다가오니까 거기다 총을 막 쏜 거예요. 그래 대통령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찬가지지만 그래 대통령이 경무일도에 오자마자 총 쏜 놈들이 어떤 놈들이 알아봐라. 이러니까 이제 CIA에 있다 이러니까 72시간 내에 전원 추방시켜라.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CIA들은 다 추방이 됐어요. 그런데 뭐 신부들 가장하고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1958년 봄에 다시 CIA하고 보복이 되고 1대 지부장은 웨인 넬슨 칸사님이고 2대 지부장이 이제 피어 더 실바인데 그 피어 더 실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쫓아냈는데 우리가 돌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망명을 주선하니까 이것도 좀 역사의 아이러니다. 뭐 그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정일 장관하고 그 실바하고 또 굉장히 가까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바가 이야기가 자기가 와서 처음에 실바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불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노쇠했다. 그 주한미군을 한 5만 명 주도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너무 노쇠해서 정정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해라. 이건 이제 지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부 공무원이고 자유당이고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데 자기가 솔직히 장면 부통령하고 김정일 장관은 이 부정부패하고 관계없이 청렴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가까이 지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렇게 사회부 혁명이 일어나고 장민총리가 들어서서 그 전임 정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고 그랬는데 김정일 장관도 처벌받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실바는 내가 장민총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장면 부통령이 당선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 보면, 권력을 못 잡으면 불안한가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데, 다음 기회에 또 다시 권력을 또 잘해가지고 권력 잡으면 되는데, 번갈아 가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거고, 투명해야 되는 거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